반갑습니다. 정라문입니다. 화법과 작문 실전 팁 제가 9월 전에 볼 수 있게 준비해드리겠다 약속을 했죠? 그래서 이번에 캐스트 찍습니다. 일단 화법과 작문 선택하신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배우고 연습하면 화작도 바뀐다는 거예요. 화작에서 제일 고민인 게 뭐예요? 계속 하나씩 틀리는 거잖아요. 그쵸? 뭐 2개 틀릴 수도 있고. 대부분의 문제가 쉽게 풀리고 내가 시간만 쓰면은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왜 자꾸 틀리는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반복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자꾸 틀리냐면 일단 연습을 안 하는 게 첫 번째 이유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수험생 때 잘 못하던 시절에 그랬었는데 이 화작을요 연습을 안 하고 그냥 마음만 먹어요. 나 오늘은 집중한다. 나 오늘은 빨리 푼다. 나 오늘은 진짜로 머릿속에서 수능 금지고 안 튼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데 사실 마음만 먹어서 될 것 같으면은 그 공부하는 학생들하고의 차별점이 아예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말이 안 되잖아. 이 세상의 이치가 그렇게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화작을 이미 잘하고 계시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잘 못하고 있으면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근데 공부를 해도 틀려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 있죠. 실제로 화작 친구들이 공부를 안 하려고 화작을 선택을 했다가 모의고사 볼 때마다 계속 한두 개씩 틀리니까 이걸 기출을 사다가 혹은 뭐 뽑아다가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연습량이 꽤 많이 늘어났는데도 계속 틀려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연습의 기본기나 체계가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특히 국어 영역은 뭔가 내용을 쌓아 올리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이나 탐구처럼 내용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지적 틀을 교정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 것인가,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중심 내용을 어떻게 알아낼 것인가, 그 과정을 다듬어가는 게 국어 공부인데 이 화법과 작문 공부할 때 무엇을 어떻게 연습하겠다는 생각이 아예 없는 거죠. 이게 여러분 표현으로 무지성 양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 내가 기출을 뽑아서 풀어요. 푸는데 자꾸 한두 개씩 틀려. 근데 그게 다음 기출 계속 기출을 뽑아서 풀어봐도 비슷한 실수가 반복돼요. 교정이 계속 안 되는 거야. 그 교정이 안 되는 상태로 쭉쭉 현장에서 모의고사 볼 때까지 반복이 되고 그러다 결국에 수능까지 한 문제를 틀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영상은 지금 이미 잘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건 아니고 한두 개씩 틀리는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럼 뭘 공부해야 되냐? 일단 제가 방향을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화법 작문이기 때문에 정형화돼서 출제되는 파트가 있어요. 화법은 말하는 상황을 글로 옮겨 놓은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제가 약간의 여담을 좀 해드리면 제가 수험생이던 시절에 그 언어 영역이었고 시험이 그 시험의 초반부에 듣기 평가가 있었어요. 그 국어가.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그 듣기 평가 뭐냐면 아마 찾아보시면 스크립트나 이런 것도 다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여러분 지금 1에서 3번 있잖아요. 1에서 3번이 아니죠. 35에서 37번. 그 맨 앞에 나오는 3문제짜리 화법 제시문. 그런 걸 틀어줘요. 이게 아나운서 방송하는 거죠. 다음 대화를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들어요. 듣고 묶여있는 2-3문제를 푸는 거죠.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듣기평가를 틀리면 바보 취급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화법 틀린다고 바보 취급 받지는 않잖아요. 물론 그때 스크립트보다는 다소 양이 조금 더 늘어나 있긴 한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이 화법이라는 건 뭐다? 원래 글이 아니고 말하는 상황을 옮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작문은 글을 출제하는 게 아니라 글 쓰는 상황을, 그 과정을 출제해요. 그러다 보니까 애초부터 완성본 글로서 존재했던 독서 문학하고는 출제 방향이라든지 출제 요소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화법 작문이기 때문에 나오는 요소들을 여러분이 미리 공부하고 거기에 초점 맞춰서 제시문을 읽으시면 출제도 그렇게 다 되고 실제로 현장에서 실수도 많이 줄어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을 제가 이 영상에서 다 소개해버리면 지난번에 언맥캐스트처럼 예를 들어 한 50분을 찍는다 그러면 그냥 제가
개념 수업 전체를 하는 거랑 아예 똑같거든요. 근데 유료 강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자, 이 영상을 보시고 바로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특별한 연습이 필요하지 않은 이야기를 딱 하나만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화법 제시문 있죠? 그 초반에 나오는 세 문제짜리. 그 화법 제시문에서 괄호로 제시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보다 보면 이런 거 있죠. 뭐 자료를 가리키며, 뭐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청중의 반응을 살피며, 뭐 있잖아요. 손짓한다, 뭐 표정을 지었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괄호로 다 넣어주는데 이거 다 주요 정보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개념적으로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법 제시문은 말하는 상황을 글로 옮겨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하는 상황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필요 없는 것들은 안 옮겨도 돼요. 그러니까 말의 내용이 아닌 건 글로 옮겨둘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의 속도도 조금씩 바뀌고 소리의 세기도 조금씩 바뀌고 높낮이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글로 다 옮기지 않고 옮길 수도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말의 내용이 아닌 걸 글로 옮겨놨다. 이렇게 괄호 해가지고 옮겨놨으면 이건 전부 다 출제자 의도라는 거예요. 무엇을 괄호로 쓸지가 출제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역으로 괄호를 써놨다면 그걸 출제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화법 제시문 보실 때 괄호 부분만 주목을 잘 하셔도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죠. 검색의 시간이 줄어들고 운이 좋을 때는 정답까지 빠르게 정할 수가 있거든요. 자, 예시 문항 몇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2개를 준비해왔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2014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건데 제가 한 줄 한 줄 읽진 않을게요. 만약에 한 줄 한 줄 읽고 싶으시다면 영상을 일시정지하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뭐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제가 출제를 이렇게 출처를 적어드렸으니까 그거를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제시문이 쭉 진행되다 보면 이렇게 화면으로 그림이를 보여주면서 이제 이런 멘트를 치잖아요. 자, 화면으로 그림이를 보여주는 이 모션은 글로 옮길 필요가 없어요. 근데 굳이 글로 옮겼다? 저 상황을 여러분이 실제로 청중의 입장에서 상상을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그림이를 보셔야 돼요. 여기 그림이를 묶여 있을 거 아니에요. 문제든 어디든. 이해되지? 그 다음 볼게요. 먼저 인물 하나 보시죠. 이 그림 보신 적 있나요? 하고 물어본 다음에 자, 본 적이 없다는 대답을 듣고 이거 보세요. 이런 괄호를 왜 주냐는 거야. 저거 다 출제자가 선택적으로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도 볼게요. 또 그림 보여주면서 이건 어디서 봤죠? 청중 대답 들어요. 맞아요. 얘는 어때요? 역시 청중의 대답을 듣는다. 아니, 청중이 실제로 대답을 뭐 했는지 말도 안 해주고 그냥 지금 발표하는 사람이 대답을 듣고 있다라는 표시를 괄호로 해준단 말이에요. 이거 다 왜 하는 거냐? 의도가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도 또 청중의 대답을 듣고 괄호 또 넣어줬죠. 그럼 여러분이 실제로 이 발표를 글로 쓰여 있지만 발표자가 앞에 나와서 말하는 상황을 상상하면서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이 발표 평가해봐라. 그러면 1번을 보면서 오 하면서 답치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청중의 응답을 이끌어내고 반응을 확인한다. 우리가 이미 제시문을 읽을 때 다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화법 작문이 여러분이 독해를 안 해도 되고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 출제자 의도는 그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법이 쉽기 때문에 작문이 쉽기 때문에 그냥 문제로 바로 들어가서 1대1 대응을 하면서 풀더라도 괜찮은 거지 그게 출제자 의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게 출제자의 의도에 가깝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제시문을 안 읽거나 그냥 대충 후룩 무슨 얘기 하는구나 한 다음에 선택지로 왔어요. 그러면 요거 1, 2, 3, 4, 5를 다 찾아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오를 다 쳐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겠어요? 자, 내가 처음에 집중을 해서 잘 읽었어. 그리고 괄호가 출제자의 의도이자 선택이라는 걸 미리 개념적으로 알고 있어. 그 상태에서 거기에 초점 맞춰 읽고 이 문제로 딱 내려왔다. 그럼 그냥 1번을 답을 치고 지나가는 거죠. 이런 방식의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된다는 거죠. 하나 더 볼까요? 자, 2020학년도 수능이에요.
여기도 발표 있는데, 자, 보시면 이렇게 청중의 답을 듣고 있죠. 뭐, 요런 것들 다 확인을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청중과의 상호작용을 볼 게 아니고, 여기 자료를 활용하는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자, 자료 1을 가리키며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실제로 이 발표를 현장에서 듣는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발표자가 자료 1을 가리켰어요. 딱. 그럼 여러분도 자료를 딱 보겠죠. 이 자료를 보면서 말을 듣는 거잖아. 보시는 것처럼 볼펜이 사용되기 이전부터 쓰이던 만년필은 모세건 현상에 의해 힘들이지 않고 글씨를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펜촉이 날카로워 종이가 찢어지기도 하고, 그럼 이 그림을 보면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아, 이게 만년필이고, 이게 모세관 현과,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 작업을 하라는 거예요. 이 자료들이 요즘은 대체로 문제에 들어가 있죠. 그냥 문제를 보는 거야. 문제의 자료 1, 2, 3을 같이 보는 거죠. 제시문을 읽으면서. 실제 발표에 청중이 돼서. 이해돼요? 자, 그러면 뒤에도 가봐요. 자료 2를 가리키며 그랬어. 그럼 내가 자료 2를 딱 보겠죠. 보면서 이 자료를 쳐다보고 말을 듣는다는 상상을 하는 거지. 보시는 것처럼 볼펜은 글씨를 쓸 때 볼과 종이의 마찰에 의해 볼이 구르지요. 그러면 볼이 이렇게 돌아서 그럼 펜이 이렇게 가면 볼이 돌면서 잉크가 묻어나와서 이렇게 글씨가 써지는구나. 이해되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보세요. 나는 그냥 발표를 들은 것뿐인데, 청중으로서 발표를 들은 것뿐인데 이게 문제가 풀려 있다니까요. 위 발표에 활용된 매체 자료다. 내용과 자료를 활용한 이유를 바르게 짝지어라. 자료 2, 이거 왜 가져왔어요? 볼펜으로 글씨가 써지는 원리를 알려주려고 가져왔잖아. 그럼 뭐 해줬어요? 볼이 있는 부분 단면을 확대해서 잉크가 종이에 묻는 원리를 보여줬다. 3번 답 치고 가버려! 이런 느낌으로 하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자료 있구나. 펜 얘기하는구나. 한 다음에 문제에 도착해서 5개를 다 하나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여기 1번부터 내려오면서 차례대로 보긴 하겠죠. 근데 보는 와중에 내가 이미 읽은 게 이렇게 선택지로 나와 있으면 그냥 답을 치면 되잖아요. 그리고 뭐 조금 이제 멀티태스킹이나 왔다 갔다 하는 게 잘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료 활용 문제의 경우에는 그냥 제시문 독해 과정에서 풀어버려도 상관이 없고요. 그죠? 그렇게 된다고 치면 자료 3 가기 전에 문제가 풀려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식으로 하셔도 무난하고 괜찮죠? 예. 이것은 그냥 괄호를 관찰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굉장한 연습 과정이 필요하진 않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준비했고, 나머지 내용들도 저희 다볼담 화법과 장문에 많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되는데, 화법과 장문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개념 요소들, 그거를 제가 유료 강좌했죠? 다볼담 화작 거기서 다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이드를 쭉 드려요. 그냥 가이드만 띡 드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실제 고난도 문제들, 평가원 기출문제 있죠? 고난도 문제들하고 그 다음에 최신 기출들 같이 직접 풀어보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제 얘기를 듣고 화법과 장문 저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되겠구나, 좋겠다, 느꼈다 하신다면 보시면 좋습니다.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요거 자꾸 화작 하나씩 틀려서 짜증난다, 요 강의 들으시면 해결하실 수 있어요. 전체 11강으로 되어 있는데 OT까지 다 합쳐도 8시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캐스트가 올라간 시점 기준 여러분이 9월 모의고사 전까지 완강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고 9월 모의고사 들어가기 전에 올해 6월 모의고사,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앞에서 봤던 교육청 모의고사, 혹은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뭐 파이널 시즌 사설 모의고사들 있잖아요. 그런 거 다시 보시면서 이거 이렇구나 확인하시고 딱 들어가면 9월 모의고사 때는 실수 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예, 좋습니다. 지금 한 제가 15분 정도 가볍게 이야기해봤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제가 화작을 더 많이 풀어드리긴 좀 그래요. 왜냐면 이게 유료 강좌가 있기 때문에 요 정도 선에서만 딱 끊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학습법 캐스트를 파이널 시즌까지 계속해서 제가 준비해서 올려드릴 거니까 뭐 사정상
저랑 이제 해설 강의와 캐스트로만 소통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 도움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잘 준비를 해드릴게요. 대단히 긴 얘기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다른 캐스트 시리즈로 찾아오겠습니다.